안녕하세요. 웹3가 다음 10억 명의 사용자를 끌어들이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문제에 대한 두 가지 아주 다른 접근법, 바로 규모로 승부하는 방식과 진정성으로 승부하는 방식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웹3나 크립토 얘기를 들으면, 아, 나만 또 뒤처지는 건가 하는 그런 기분? 혹시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만약 그러셨다면 여러분 혼자만 그런 게 아니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워낙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라 따라가기 벅차다고 느끼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이 용어의 장벽 때문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만 봐도 벌써 머리가 지끈거리지 않으세요? 뭐 가스, 브리지, 파밍, 이러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 웹3는 그냥 외계어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지 외부인의 딜레마부터 짚어보고요. 그 다음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해법, 숫자의 힘을 보여주는 파이 네트워크와 존재의 힘을 내세우는 인터링크를 차례로 살펴볼 거예요. 마지막엔 이 둘을 비교해보고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궁극적인 질문까지 던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청사진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파이 네트워크가 보여주는 숫자의 힘입니다. 이들의 전략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또 아주 강력합니다. 핵심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겁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무려 6,500만 명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파이 네트워크의 사용자들이죠. 이 정도 규모면 사실상 동종 네트워크 중에선 가장 큰 규모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숫자 자체가 그냥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6,500만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냥 사람 많네? 하고 넘길 일일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바로 중국 정부가 최근에 이 파이 네트워크를 가치 없는 사기라고 공식적으로 딱 규정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소스는 이걸 단순히 돈 문제로 보지 않아요. 핵심은 바로 통제에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움직이는 거대한 커뮤니티가 생긴 거잖아요. 이걸 잠재적인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파이 네트워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청사진은 바로 이겁니다. 공식적으로 누가 인정을 해주든 안 해주든 상관없이 일단 규모가 무시 못할 수준으로 커지면 그 자체로 엄청난 힘과 가치가 생겨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숫자의 힘으로 모든 걸 돌파하려는 파이 네트워크를 봤는데요. 이번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가는 접근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인터링크가 보여주는 존재의 힘입니다. 여기는 규모가 아니라 당신이 진짜 인간인가라는 그 정체성에서부터 모든 가치를 찾아냅니다. 인터링크는 시작부터가 좀 달라요. 누구한테 초대를 받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간단한 인증 한 번으로 나는 진짜 사람입니다. 이걸 증명하는 것에서 모든 게 시작돼요. 그리고 그렇게 매일매일 활동한 기록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나중에는 온라인 세상에서 나를 증명하는 일종의 신뢰 점수 같은 게 되는 구조죠. 이게 바로 개인증명이라는 핵심 개념인데요. 요즘 인터넷 세상 정말 AI랑 봇이 진짜 사람 행세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온라인에 나는 진짜 나라는 걸 증명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하는 가치는 이거예요. 그냥 당신이 진짜 사람이라는 사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꾸준히 활동하면서 만들어온 그 디지털 발자국, 즉 행동 평판 자체가 시간이 지날수록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 될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철학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둘을 한번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까요? 아마 차이점이 훨씬 더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한쪽은 어마어마한 사용자 수, 즉 양을 핵심 자산으로 보고요. 다른 한쪽은 검증된 진짜 사용자의 활동 기록, 즉 질에서 가치가 나온다고 믿는 겁니다. 방어하려는 대상도 다르죠. 한쪽은 정부 같은 중앙 통제, 다른 한쪽은 봇이나 가짜 계정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어느 한쪽이 맞고 다른 쪽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둘 다 결국 웹3를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쓰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그저 다른 길을 가고 있을 뿐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다른 접근 방식은 우리의 디지털 미래에 대해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걸까요? 진정한 온라인 가치란 과연 무엇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결국 두 모델의 메시지는 같아요. 바로 여러분의 시간과 온라인 활동이 가치가 있다는 거죠. 다만 한쪽은 내가 수백만 명 중 한 명이 되는 것에서 힘을 찾고, 다른 한쪽은 대체 불가능한 단 한 명이 되는 것에서 그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AI와 봇이 넘쳐나는 인터넷 세상에서 과연 정체를 알 수 없는 100만 명과 신원이 확인된 1000명 중에 무엇이 더 가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쩌면 우리 인터넷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